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5가지 키워드 놓고 다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시원하게 1%대 상승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장에서의 전략 흐름은 파악해야 될까요? 이리 먼저 열어보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울고 웃는 쪽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황유한 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가 그래도 오늘 오전부터 세일 중심으로의 흐름이 시총 상단에선 강하게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안도하는 구간인데 좀 기술적으로만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신선도 이야기라는데 이게 또 신선한 악재는 또 아니잖아요. 네. 악재에 어느 정도 무덤덤해진 상태에서 조금씩 기대감을 모아갈 만한 구간인지 아니면 여전히 정말 소극적으로만 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2차 전지 주가 흐름 보면 아마 조금 공포를 넘어서 포모, 공포 다 같이 왔을 만한 위치입니다. 지금 시장이 지수는 별로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주도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계속 나가는 입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의 종목별로 양극화가 나온 절정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나왔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장중에도 보면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계속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향이 조금 많이 보였거든요. 개인적인 흐름으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좀 클라이막스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간에 다행히도 좀 안도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폭이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폭이냐, 그리고 같이 나왔던 뉴스가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냐, 그다음에 실적도 봤을 때 이제 버텨볼 만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와 넘버스 모두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실 위치에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바닥이라고, 그리고 또 지금이 또 바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순환매 구간에 있고요. 2차 전지가 일단 반등 주는 거는 다행이라고 봐요. 다른 종목이 끌고 내려오지 않는 차원에서도.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올 7월이 되면은 이렇게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은 지 한 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고민이 깊으실 듯해서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러티브로 힘들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걸 키워드로 봐야 되나요? 결국은 오늘도 뉴스가 ESS 관련해서 나왔더라고요. ESS 진출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에서 벗어나는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2차 전지에서 뒤집기가 나오려면은 저는 ESS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뭐 로봇이라든지 기타 산업군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을 때 중국을 제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에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그 ESS 부분도 중국이 미국과 계약을 되게 많이 해놨다라는 거죠. 이미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과연 그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좀 물음표고요. 뭐 AMPC뿐만 아니라 이제 파나소닉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이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또 플러스 이제 중국 기업을 또 규제하는 그런 또 이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사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뭐 좋은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도 앞에서 이제 황유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뒤집기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뒤집기를 할 만한 요인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 얘기로 지금 2차 전지가 이거를 뒤집기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군들 중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도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뭐 AMPC가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유럽 관세도 협박하고 하루 만에 바꾸는 게 트럼프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좀 물음표가 있어요. 물론 상원으로 넘어갔을 때에
이 과거 이전에 이제 하원을 통과했었던 수준으로는 진행이 안 될 거다라는 인식은 다들 있었고, 그래서 좀 유하게 풀어질까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했을 때 실적적으로 과연 이 현재 주가를 유지할 만한 수준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있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정말 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연기금이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해준다거나 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2차전지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 뿐이고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사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좀 어려울 확률이 높아서 저는 지금 조금 보류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태양광도 짧게 본부장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도 미국 정책에 따라 좀 좌우가 되는데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턴하면서 숫자로 여긴 증명이 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은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빠진 걸 감안한다면 이 하나솔루션 보면서 여기는 기대했는데 점점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태양광주의 긴장감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산업, 태양광 산업은 딱 엇갈렸죠. 그 이제 뭐 포스트 솔라랑 뭐 썬런이랑 주가 추이를 보시면 완전 엇갈렸는데 그 핵심은 이제 TPO에 따른 이제 투자세액과 뭐 이제 생산세액 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TPO에 따른 그런 투자세액과 생산세액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가 됐었던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높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인 자체가 아예 배제가 되게 되면서 이거는 뭐 그냥 빼박으로 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타격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딱 그 이슈가 발생한 직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 내년 선행 PER 8배에서 9배 수준인 27,000원에서 29,000원 밴드가 좀 적정할 것이다 라는 수준까지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TPO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이 회사의 향후의 그런 매출단이 높아질 수 있고 영업이익단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상 이제 목표 주가가 상승된 부분만 딱 툭툭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도면은 어쨌든 좀 적정하게 떨어진 부분은 있는데 밴드 자체가 27,000원까지는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 하방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뒤집기가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60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네. 착공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겠네요. 28년 네. 이전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조금 성장에 대한 부분이 둔화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원전으로만으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과 풍력도 다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풍력보다도 더욱더 태양광의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보다 더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TPO에 따른 뭐 투자세액과 생산세액에 대해서 만약에 뒤집기가 된다. 그럼 주가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장에서 그 힌트는 썬런이라는 기업이 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먼저 보고 걔가 급등을 했다. 그럼 하나솔루션 오늘 기대를 해봐도 되겠거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에너지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 여기서 황교안 팀장님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죠. 신재생이란 카테고리에서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까지 본다면 조금 판단이 어려워서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원전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네. 쪽이긴 한데 오늘 장에서 본다면 외국인이 뭐 하루 봐서 모르겠지만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도 일제히 쭉 오전에 올랐다가 힘이 빠지고 태양광, 풍력도 뭔가 변동성이 종목별로 심화되고 있어서 신재생주를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이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 지금 좀 결정을 내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조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양호한 흐름 전 맞다라고 네. 보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 뭐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 2차전지 뭐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아래에 있는 바이오들이 좀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시장은 이런 스타일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 저는 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네.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나 이제 주택용 태양광 설치 시스템 네. 썰런이 이제 1등이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패널 공급은 하나솔루션에서 하고 설치를 이제 썰런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썰런에서 받다 보니 그쪽이 세게 좀 하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하나솔루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원전도 주가는 모든 것들이 좋긴 합니다만 현대건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하고 오늘 고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매수자도 매수자지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금 다른 신고가 가는 종목들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러티브 또는 수급 이런 측면에서 실적으로는 향후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만 주가가 그에 맞춰서 너무 먼저 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너무 과매수권에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은 영역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JP모건에서 좀 언더웨이 리포트까지도 나왔고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좀 계속 안 좋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물량을 물타기를 하시기보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썰런이 반등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저는 또 언제도 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사실 트럼프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좀 천천히 물론 확정되면 급등하겠습니다만 그거를 미리 급등할 거야라고 사시는 것보다는 급등하고 사시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저는 그래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관세라는 키워드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불확실성을 좀 끌고 2위까지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그리고 반도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럼 팀장님 좀 이어갈게요. 여기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그간 너무나도 기대감만의 영역에서 쭉 뻗어나가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도 뭐 지수가 이만큼 오르는데 두 종목은 힘이 좀 없긴 합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일단 봤을 때 관세 이슈를 좀 크게 조금 더 보유자분들이 심란해질 가능성도 뉴스의 민감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지금부터 고려를 시작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뭐 사실 그 부분 했지만 우려했지만 생각보다 뭐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다 반영이 돼서 소화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뭐 사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그동안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 반도체 섹터로 더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뭐 향후 이제 계속 뭐 이번에 엣지도 나오고 새로운 제품들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정말 큰 영향 또는 악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 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왕창 사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져야 아마 외국인이 사게 되면 좋은 뉴스들이 아마 따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오늘처럼 개별 반도체 안에서도 개별 테마들 오늘도 보면 상대적으로 뭐 에이직 칩과 관련된 설계 쪽과 관련된 섹터들 또는 다른 기타 뭐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 뭐 일부 소부장들이 올 센 모습들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고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 과거에 몇 번 사례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소부장도 안 오르는 사례.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속 관철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도 필요한 건 시간이네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에게는 좀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장부터 반응이 오는 유리기판을 좀 봐도 될까요?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차관 본부장님, 오늘 다시 한번 유리기판 키워드가 뜨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기를 말한 것이 2028년 이렇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이 유리기판과 같은 경우는 누가 시장을 선도하는지가 가장 핵심일 텐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관련주 대응을 하는 게 시기상으로 맞습니까? 관련주 기간 조정 중이라 자리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유리기판은 삼성전자 주가랑 채널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냥 유리기판 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피롭틱스, SKC. 뭐 SKC, 뭐 JNTC 뭐 이런 종목군들, 뭐 한빌레이저 뭐 이런 애들 움직이니까 그런 것도 급등할 때 보통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그 이슈로 간 것 같아요. 그 전자기사 전자신문인가에서 나온 거죠. 그 2028년부터 뭐 유리기판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뭐 CXL이든 유리기판이든 향후에 어쨌든 이쪽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걸로 이미 여러 번
여러 번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신규 이슈가 부각이 된 거고 거기에 따른 그냥 수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로 저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만약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 그때까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뭐 지금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 70%뭐 이런 것들을 못 맞추면 주가가 좀 안 좋을 건데 그러면 아마 이쪽도 엄청나게 주가가 조정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좀 가격이 내려와서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한두 번, 뭐 내일까지 좀 급등이 나오면 저는 좀 끊어갈 것 같아요. 그럼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되니까 우리 장에서 목요일 정규장에서 관련 이슈가 나오잖아요. 반영이 네. 되는. 엔비디아 실적 전에 수요일까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대응이 꼭 필요하다.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저는 뭐 이제 유리기판 이런 테마성은 일단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HBM 쪽이 사실 엔비디아가 꺾이면 타격이 크긴 할 건데 그래도 이쪽은 넘버가 찍히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조정 시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보는 방향으로 좀 스탠스를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리기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다음 거래일까지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반도체가 날아간다. 그러면 아마 이쪽도 신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후로 했을 때 다시 따라잡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일단 이전에 한 번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왜? 변곡점이 굉장히 크고 엔비디아는 아마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분기째인가요? 거의 8분기, 10분기째 정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었고 그게 조금이라도 미스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다들 알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변곡점을 앞두고 희망회로를 너무 극대화할 필요는 없다. 바닥권에서 기회를 준다면 그 안에서 한 번 정도는 챙길 건 챙기고 그 다음 스텝을 조금 수익을 적게 얻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낫지 뭐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도박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반전의 포인트를 좀 맞췄다면 두 분 모두 일단 반전을 보고 난 후에 따라가도 늦지 않다라는 쪽으로 모두 모아지고 있네요. 이 투자 의견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 잘 가고 있었던 쪽,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쪽도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 방산 쪽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을 미국에 견제하면서 중국 말고 그럼 한국에 문의를 해야지라는 발주 물량이 주목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오늘 나왔습니다. 팀장님과 이 1번 우리 확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우등색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갑니다. 아직도 안전한 선택지라는 조언을 나올 때마다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조언에 맞춰서 조선업종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인도 쪽에서의 뭐 주문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된 트리거로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은 키워드를 이 안에서 조금 틀어야지만 수익의 폭이 커질 수 있는 위치일까요? 마음 편한 구간이 어느 정도로 마음 편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위치요. 뭐 글쎄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또 계속 신고가를 가고 네, 있고요. 신고가요, 네. 그나마 4대 조선사 중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삼성중공업도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려고 좀 주가 흐름이 오늘은 좀 좋은 양상입니다. 주도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보면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미포조선을 보면 한 5월 초부터 지금 한 지난주까지 한 2, 3주 정도를 계속 사실 옆으로 좀 약간 지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모은 양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주도주들이 좀 있었죠. 엔터나 화장품이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네. 오늘 사실 주도주 다시 조선주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가니까 다른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2분기까지 1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2분기까지도 계속 같은 입장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중국 일단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아직까지도 관세와 관련해서 좀 우리 계속 논쟁거리도 남아있고 네. 여전히 그리고 발주와 관련해서는 중국보다는 한국 선박들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LNG선과 관련된 본격 발주가 시작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LNG 사이클이, 빅사이클이 이제 하반기부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탱커들 위주로 발주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또 LNG 밸류체인 쪽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자국 내 LNG를 계속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지금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전제 조건이 틀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LNG 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섹터는 조선이지 않을까. 여전히 계속 같은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애정 느껴집니다. 잠시 후에 여기서 오늘 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셔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본부장님의 의견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도 LNG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6월부터 이벤트가 있잖아요. 선거일과 겹쳐서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워낙 MRO 키워드에 분주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LNG로 넘겨가는 게 맞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선에서 LNG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쪽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수급이 빠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LNG 키워드 지금부터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뭐 테마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시면 그 서밋 그 자체를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선업은 그 건조로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시 상선 같은 경우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이슈죠. 이제 중국발 발주를 좀 멈추는 상황이 생겼는데 신규 발주를 지금 멈추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이 뭐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는 것들이 여러 나라들에서의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중국의 발주 멈추면 누구로 가겠습니까? 한국밖에 없죠. 그러면은 건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더 늘어날 건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건조 업체들이 해외 도크를 어마어마하게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이제 LNG선이나 이런 좀 재생에너지선 관련된 친환경선으로 수요가 쏠리면 그 수주는 전체 수주의 항상 50% 정도 이상을 HD 그룹이 가져갔기 때문에 HD 그룹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선의 사이클보다 엔진이 가격 정가라든지 PR 수준이라든지 이게 더 싸다. 그래서 엔진 쪽을 좀 많이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그 관점은 유효하고요. 또 그것도 원래는 수주로만 보면 하나오션이 더 좋은데 HD그룹이 좋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지금 HD 현대마린 엔진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히 LNG선으로 포커스가 또 쏠리면 또 힘센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밸류 체인을 짜보시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하창훈 본부장님, 네. 사실은 저희 원픽이 그 엔진 종목입니다. 옆에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그래요? 두 네. 분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진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 픽으로 딱 이름을 올려주셨으니까 난 이걸 봤다. 이것 때문에 더 강할 거야. 이 포인트가 좋아. 설명 원픽.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엔진은 어떻게 보면 중국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중국 쪽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조선소화들은 파이를 뺏길까봐 또는 신조선가에 항상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게 중국이 얼마나 발주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겹쳐져 있는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사에서 중국 조선사한테 이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엔진만큼 한국 거 써라. 그렇게까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주문을 한다고 하니까 엔진 쪽은 오히려 조선업 호황의 전체적인 LNG 선의 호황 또는 조선업 전체의 호황을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 엔진도 좋고 현대마린 엔진도 좋은데 지금 현대마린 엔진이 일단은 계속 기자재 쪽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하다가 오늘은 뭐 다른 쪽도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주라던가 앞으로의 수주 성장성,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 봤을 때 현대마린 엔진 쪽은 하나 정도는 꼭 섹터의 포트 안에 편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사실 한 달 전에도 네. 이 종목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수익률 30% 구간이거든요. 계속 저희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쪽 보자 두 분의 조언 나왔고요. 4위 보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저희가 같이 보는 날 많았는데 오늘은 이슈가 좀 많아서 방산을 우주항공과 묶어봤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님.
현대 로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저는 사실 리포트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증권사에서 강하게 사야 돼, 지금 사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5조각 상당히 세서 이거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사실 뭐 그 폭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거든요. 현재 수준 감안했을 때 16만 5천 원이 목표 가격이니까요. 이 리포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수급까지 들썩임이 강해서 거래도 실려서요. 어떤 의미로 오늘 오후장까지 흐름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해주신 리포트가 가장 큰 영향을 이게 커요?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금요일 지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현대 로템에 대한 이제 전차 그 수주 볼륨은 늘어나는데 대신에 이제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악재로 해석이 안 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유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이유 불문하고 이게 연장이 되면은 기대감 자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네. 원래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일단은 워낙 강력한 리포트가 나와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주 볼륨이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밸류 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포트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세게 때리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이 좀 폭증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딱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기 직전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면은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 모멘텀을 이렇게 슝 하고 던져준 거죠. 그래서 좀 시장의 러브콜을 좀 강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 또 전차 관련된 부분에 그 레일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주를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전후로 했을 때 외국인의 러브콜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쪽들에 대한 수급이 좀 강한 게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그리고 투자 주의나 경고가 있으면 원래 강한 수급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 원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있는데 뭐 이슈가 워낙 강하고 펀더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고점에서 너무 과격하게 급등을 할 때는 좀 무리하게 안 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더더욱더 눌림목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시면 큰일 날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타이밍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그 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서 우주항공 키워드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꼭 커버를 오늘 좀 하고 싶어서요. 황 팀장님, 인탈리엔 테크가 오늘 오름세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스타링크 원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달에 더 많이 하게 될까요? 방산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결이 비슷한 쪽에서 덜 올랐는데 모멘텀이 있으면 여긴가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의미부여 크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는 아직?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와야 네. 추세가 확실히 만들어질 거라고는 봅니다. 인텔리안 테크의 원앱 이 이슈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래됐고 그렇긴 언제 합니다. 도대체 실적이 나오느냐 그 부분들인데 아마 1분기 실적 확인 한번 해보고 2분기까지도 추적 관찰하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보유하신 분들 사실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간은 확실히 좀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갈림길이 아마 2분기 중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번 계속 관심 갖고는 지켜볼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살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준 모멘텀에 현대 로템이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네. 고조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냥 방산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움직이는 그 탄력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괜찮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 의견을 좀 모아야 될까요? 방산 섹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산 섹터는 다행히 뭐 로템의 리포트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지금 또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 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투자 주의가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도 그랬고요. 오늘 로템도 그렇고. 딱지 떼면 더 갈 것 같다는 믿음이 있나 봐요. 네. 지금 어쨌든 그동안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방산은 수주라던가 그리고 아직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듯 말 듯 하는데 사실 안 끝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추가 모멘텀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주말간에 또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 쪽에 또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은 현재
다른 몇몇 섹터와 더불어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중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할 필요 없다. 전략 그대로 고 외쳐주셨습니다. 마지막 5위 보고 마무리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일단 전염병 키워드를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게 궁금해요. 이제 의심을 좀 거두고 우리가 스탠스 변화를 주는 게 맞는지, 그러면서 이게 옛날과 다른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연 한 번 정도 이 시기에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와서 지금 구간의 뷰를 공유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피크를 쳤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도 관련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걸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우리가 코로나19 그때 막 10만 넘어가고 했을 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걸렸는데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숨기고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데이터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중국의 입장에 따르면 뭐 신뢰도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피크를 좀 쳤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좀 줄어들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된다면 아마 이제 좀 단기 차익이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그 코로나 진짜 19대 시기를 제외하고는 길어봐야 2주 정도 시세 나고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주에서 2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고 바닥권에서 시세가 안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엄청 자극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다도 자극적이고 진짜 걱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차익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윗골이 꽤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염병 키워드 좀 봤고요. 그러면 좀 넓혀서 볼게요.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타격을 지난주 크게 받았을 때가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거든요. 마지막 질문도 관세를 좀 가볼게요. 황 팀장님,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우리나라 약값이 너무 싸다. 이 점을 빌미로 미국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CDMO 쪽은 어떤 흐름이 예상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마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수주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다른 이슈, 뭐 분할 이슈도 있어서 좀 분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중심을 좀 잡아야 될까요? CDMO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호재인 기사죠. 약가 인하하게 되면 CDMO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신약은 또 악재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기술 수출은 또 하기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서 사실 좀 줄타기 뭐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둘 다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다요. 네. 일단 오늘 뭐 대표적인 바이넥스, CDMO 대표적이었던 삼바는 조금 오르지만 바이넥스도 급락하고 있고 약간 주가 힙이 엇갈리는 구간인데요. 조금 한 몇 달 정도 바이넥스는 더 긴 시간을 좀 이제 추세 하락을 이제 극복하고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인적 분할 이슈를 계기로 모멘텀을 계기로 일단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제 회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걸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 구간 좀 약간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이 구간만 지나면 CDMO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신약이 더 매력적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학회가 이제 주요 학회가 이제 상반기에 끝났고 네. 뭐 하반기에 좀 9월이나 가야 또 이제 6월 말에 6월 말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큰 앞에 뭐 폐암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뒤에 있지만 주가는 그래도 6월부터는 좀 반응 주지 않을까. 이제 금리도 조금 이제 안정되고 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5월은 바이오 죽는 달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주어서 가는 매매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작년 말부터 해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잘 가다가 지금 한 2-2달 정도 재미없는 그런 모습인데 비만 약들은 또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종목에 따라서 또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주목받는 신약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너무 종목들을 벌리지는 마시고요. 지금 잘 가는 종목들,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그 종목들이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을 추가로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안 좋은 기업들이 갑자기 하기보다는 이미 받았던 기업들이 또 추가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 섹터, 그쪽 종목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종목, 신약 키워드 중심으로 리스트업 필요하다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